의정부시의회가 8호선 의정부 연장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를 추경에 편성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양주시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호선 고읍 옥정 구간 분리 시행을 통해 2025년 7호선 도봉산 옥정 연장선과 함께 동시 개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향 대곡부터 양주 장흥을 거쳐 의정부를 잇는 교외선 철도가 오는 5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이르면 6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양주시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을 위해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사진 촬영과 인화, 주민등록증 발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의정부시가 8호선 의정부 연장을 위해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려다가 시의회에서 용역 비용이 전액 삭감된 일이 있었는데요. 의정부시의회가 용역 비용 중의 일부를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이제 용역을 추진하는 일만 남았는데 그 전에 남양주시의 협조부터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집행부가 올린 8호선 타당성 용역 비용이 시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당초 의정부시가 시의회에 올린 8호선 의정부 연장 타당성 용역비는 3억 원. 의정부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 비용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남양주시와 공동 용역이라면서 왜 비용 전액을 의정부시가 부담하느냐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8호선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남양주시의회와 또 남양주시 그리고 우리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가 함께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추진돼야 할 중대한 사항입니다. 만약 서로 소통이 없이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예결위는 용역비 중 절반인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라고 집행부에 주문했습니다. 결국 2달여 만에 다시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비용이 통과됐습니다. 이익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는 올해 안에 연구 용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숙제는 있습니다. 남양주시가 나머지 용역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양주시 역시 이 비용을 집행하려면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해 용역 착수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의정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남양주시의회 부의장과 만나 8호선 연장에 대한 공감대를 모은 바 있습니다. 8호선 의정부 연장은 남양주 별가람역에서 의정부 탑성역까지 8.3km를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추가 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7호선 고읍 옥정 구간 분리 시행을 약속했습니다. 윤 후보는 7호선 고읍 옥정 구간을 분리 시행해 2025년 7호선 도봉산 옥정 연장선과 함께 동시 개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읍에서 옥정 구간은 7호선 옥정에서 포천 구간 중에 4km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옥정 포천 구간은 현재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반기 안에 설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업비 협의 절차가 늦어지면 설계 역시 지연됨에 따라 양주 옥정지구 주민들은 고읍 옥정 분리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 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문석균 전 의정부시갑 상임부위원장과 김정겸 의정부시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당원 결집 차원에서 복당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정겸 시의원은 6월 의정부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 내의 경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탈당했어도 당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다며 당분간은 대선 운동에 전념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전 상임부위원장도 지금은 대선과 당의 승리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241명 발생해 전날보다 1,366명 증가하며 역대 세 번째로 많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화성시
89명을 포함해 5개의 지자체가 1000명대를 기록했으며 의정부 680명, 양주 217명, 포천 134명, 동두천 57명, 연천 7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택치료 확진자는 68,667명으로 전날보다 3,900여 명이 늘었으며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29.9%로 전날보다 2.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의료기관의 병상 가동률은 39.5%로 전날보다 1.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면역 저하자들에 대한 4차 접종을 개시하면서 모든 국민 N차 접종도 결국은 진행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필요성과 현실화 가능성은 어떨까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역당국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4차 접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마는 지금 확산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궁금증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차 내지는 3차 접종만 했다라고 하면 건강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추가적인 접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연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차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는 연령대나 그룹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고령층 중에서 특히나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특이적인 기저질환, 면역저하자라든가 아니면 특이적인 기저질환자들에 대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아가서 4차까지 접종이 필요할 거냐, 이 부분은 향후에 항체 지속 기간이 얼마나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해외에서는 백신 추가 접종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의약품청은 이 부스터샷이 오히려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고 했고요. 또 백신이 오미크론 예방을 하는 데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서 이런 추가적인 접종들이 면역 반응을 오히려 낮출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한두 개의, 그러니까 제한된 수치의 연구 결과고 이게 정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설령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그게 만약에 일반화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코로나 백신에 다 함께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도 백신 추가 접종 전략은 좀 회의적이다 이런 목소리를 낸 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선진국에서 부스터샷을 자꾸 접종을 하다 보니까 저소득국가나 개발도상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이 수적으로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는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 백신이 언제 들어오나를 걱정하다가 이제는 백신을 추가로 맞아야 하냐 마냐를 걱정하는 상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젊은 연령층들을 중심으로 접종 간격인 6개월을 꽉 채워서 3차 접종을 맞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하신 건강한 성인들 같은 경우에 3차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데이터들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오미크론 상황에서 방역 조치가 완화되다 보니까 특히 뭐 방역 패스의 뭐 실효성 부분 아니면 QR코드의 실효성 부분,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3차 접종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합당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 게 가장 수용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백신 추가 접종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려대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향 대곡부터 양주 장흥을 거쳐 의정부를 잇는 교외선 철도가 오는 6월 착공에 들어갑니다. 경기도는 교외선 철도 개통을 위해 5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이르면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963년 설치된 교외선은 관광과 화물 운송 등에 활용됐지만 지난 2004년 적자를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경기도와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등이 협약을 맺고 철도 재개통을 확정했는데요.
교외선이 재개되면 고양 능곡에서 의정부역까지 3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양주시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중증 장애인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 공무원이 대상자를 방문해 사진 촬영부터 인화 또 주민등록증 발급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행정 서비스입니다. 주민등록증은 본인 외에는 발급이 불가능해 중증 장애인의 경우 발급받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발급 기한을 놓쳐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음력으로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날, 정월 대보름입니다. 자, 정월 대보름이면 지역 곳곳에서 달집 태우기나 쥐불놀이 등을 즐기곤 했는데요. 아쉽지만 올해에도 이런 문화 행사는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자, 이웃들과 북적북적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지만 대신에 가족들과 오곡밥에 나물로 오붓한 식사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농촌진흥청 조사 결과 오곡밥이 흰 쌀밥보다 열량은 20%가 적고요. 칼슘과 철은 2.5배나 많다고 합니다. 또 몸 안으로 흡수가 되는 속도가 느려서 비만이나 당뇨 환자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또 오곡밥과 함께 먹는 이 묵나물, 묵혀두었다가 먹는 묵나물도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건조 발효되면서 생채 소일 때보다도 영양소가 더해지거나 잘 보존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건강한 한 끼 드시면서 내년 이맘때에는 코로나19 걱정 없이 다 같이 밝은 달을 보러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세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현장 책임자 4명을 조만간 추가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14일 경기 북부경찰청은 현장 소장과 안전과장, 폭파 담당자 등 산표산업 관계자 4명이 추가로 입건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경찰은 발파팀장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서류를 검토하는 등 사고 책임 규명과 관련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채굴 허가와 폐기물 관리 등 산림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도 위법한 사항이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석장 사고 원인 규명에 핵심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서 등이 나오려면 앞으로도 최소 2주는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4일 오후 3시쯤 양주의 한 섬유 가공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얼굴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염색 작업에 쓰이는 아세트산을 저장 탱크로 옮기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천시가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 명예수당과 참전 명예수당을 5만 원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던 수당은 이번 달부터 5만 원 인상된 15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포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 대상자이며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자격 여부를 확인해 매월 25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동두천시가 청년 구직 비용 패키지 지원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취업 면접과 시험을 앞둔 청년에게 정장 구입과 사진 촬영, 또 교재 구입 등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면접 준비 청년에게는 최대 17만 원, 시험 준비 청년에게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14일부터 일자리 지원 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한데요. 지원받고자 하는 서비스에 따라 면접 확인서와 응시표, 영수증 등 간단한 증빙 자료만 구비해 신청하면 사용 금액만큼 지역 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